당대표 선거 때문에 그동안 좀 못 다뤘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글로벌 이슈를 뭐 거의 다루지 못하는 6개월 정도 거의 그런 상황이 났죠. 뭐 민주당 내부에 거의 뭐 내전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이슈는 거의 뭐 다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됐는데 리비에스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당이 좀 안정이 됐으니까 뭔가 이제 월드 클래스로 좀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어려움이 많다, 안팎에서 공격을 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게 미국에서도 좀 압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오늘 좀 사실로 확인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대통령께서 을지훈련 지휘를 하시면서 전자권 문제, 그 다음에 핵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지금 예민하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대통령님 말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번째 을지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을지 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됩니다. 방산 역량이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총생산,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릅니다. 국가의 실질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는 수십 분의 1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입니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와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합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견고한 한미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즉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을지훈련 참가를 하시면서 지휘를 하시면서 이제 자주국방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번 언급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제 일관된 입장이죠. 비슷한 얘기를 뭐 계속 강조를 해왔고 또 자주국방의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잠수함을 지금 시급히 건조를 하겠다라는 것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지고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뭐 자주국방 차원에서 전시작전권은 뭐 당연히 환수를 해야죠. 우리가 세계 4강에 근접하는 그런 이제 뭐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5위인가요? 군사력은 방산 수출은 지금 뭐 세계 4위권이고 전 세계에서 지금 K 방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고 뭐 상반기에 이제 많이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뭐 KF-21이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뭐 잠수함 그죠? 캐나다 이번에 잠수함 수주는 실패를 했지만은 K 잠수함이랄지 우리나라 군수 산업이 방산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직도 자기 군대를 독자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건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인 거죠. 물론 이제 북한이라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와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우리를 이제 보호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넘치는 말 돈세상님 네,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미 이제 국방비 격차가 북한하고는 뭐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북한하고 우리가 뭐 전쟁을 해가지고 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뭐 질만한 그런 전력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작전권을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는 건 이건 주권 국가로서 어떤 뭐 체면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자주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문제는 그리고 핵잠수함 만드는 문제 당연히 필요한 일이긴 한데 자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걸 계속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외교적인 배경이 있다. 우리한테는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 선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8.15 경축사를 하신 내용을 방송에서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한국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뭐 북한에서는 뭐 여전히 답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하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뭐 동결하자. 이런 언급을 했어요. 제가 정확한 표현은 지금 뭐 이 워딩이 맞는지는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걸 아무튼 뭐 중단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당연히 뭐 북한의 핵 능력이 뭐 강해지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닥 이제 좋은 일은 아니죠. 당연히 뭐 북한 핵 개발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긴 한데 핵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한다라는 의미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이에요.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대통령이 왜 조중동에서 이거 가지고 안 물고 늘어지는지 저는 약간 의아하기도 했는데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뭐였냐면 북한 핵 폐기였잖아. 북핵 폐기였어요. 한반도 비핵화 북핵 폐기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는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을 중단을 하자. 그러니까 핵 보유를 지금까지 북한이 핵 보유한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거는. 아니 뭐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아니 북한이 미쳤습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야 니네 우리랑 니네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핵무기를 폐기해라. 그럼 폐기하겠어요 여러분? 야 우리 남북대화 해가지고 북한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야. 응? 우리가 경제 협력도 하고 경제 지원도 해줄게. 니들도 대한민국처럼 잘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야 우리한테 돈을 준대. 야 우리 핵무기 다 갖다 버리자. 핵무기 다 갖다 버려. 돈 준대 돈. 이러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북핵 폐기라는 게 전제가 되면 비핵화라는 전제가 있으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현실 문제야. 북한이 뭐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 제가 두둔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응? 미쳤습니까? 여태까지 밥 쫄쫄 굶어가면서 사람 막 굶어 죽어가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를 거쳐서 3대에 걸쳐서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겨우겨우 핵무기 보유를 해서 이제는 자신들의 어떤 뭐 체제 안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뭘 믿고 미국을 뭘 믿고 핵무기를 포기하고 돈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아니 저 같아도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이 북한의 뭐 국방위원장이야, 뭐 국무위원장이야, 한국에서 돈 준대. 그 핵무기 폐기하면 그 핵무기 폐기하겠냐고. 미쳤습니까? 아니 그럴 거면은 뭐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수십 년에 걸쳐서 핵 개발을 왜 했겠냐고요. 그래서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결국은 뭐 대화하지 말고 서로 군비 경쟁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누차 드렸던 말씀은 대통령께도 제가 그런 뭐 그 의견을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북한 비핵화라는 문제, 핵폐기라는 문제는 지금 언급을 해봐야 서로 도움이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도 실용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라는 현실은 인정을 하고 이게 더 고도화돼가지고, 고도화된다라는 건 이제 핵무기가 질량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막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 즉 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동결로 제한을 해야 된다. 더 만들지는 말자. 지금까지 만든 건 어쩔 수 없으니 니들도 체제 안전 문제 때문에, 체제 보장 문제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거 아니냐. 그럼 니들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지 마라. 그럼 우리도 니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겠다. 요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핵무기 폐기 안 하면 우리 대화 안 할 거야. 그럼 대화가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야, 그럼 뭐 어차피 대화 안 되니까 그냥 두 개의 나라로 남남으로 살자. 혜태님, 채평님 다방면에 수준이 있으시네요. 보는 관점이 높음. 아니 여기가 이제 우리 혜태님이 제 방송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나 봐. 제가 이쪽 전문가예요. 핵과 한반도라는 이제 책도 썼고, 북한의 미사일 전략이라는 책을 2권을 썼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쓴 책이 2권입니다, 제가. 사실은 뭐 정치평론도 뭐 대한민국에서 원톱,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지만은, 이거 대북 문제는, 제가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아니, 간첩보다 어떻게 북한을 잘할 수는 없잖아. 아니,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국정원에 끌려간 사람이, 웬만한 뭐 북한학 교수들보다는 더 잘 알지. 그리고 제가 뭐 하여튼 뭐 20년 가까이, 북한 문제를 연구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뭐 학교를 다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박사학위를 따고 그런 건 아니지만, 독학으로 제가 북한 문제를 거의 뭐 20년 가까이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거는 교수님들보다 제가 나을 거예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북한을 너무 잘 알아,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대략 압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북한 전문가보다는 다른 건 몰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전문 분야야.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잘 안 하는 거지, 제가. 시청률 떨어질까봐. 다 만남의 광장 되잖아,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제 전문 분야, 이렇게 막 썰을 풀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뭐 자기들끼리 딴 얘기하고 있어. 만남의 광장이에요. 복만삼님 하이, 뭐 손바닥, 봉화혁명님 하이 이러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깊이 있는 문제에 관심만 있으면은 제가 매일 이걸로 아주 그냥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여기가.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언제, 정청래는 언제까요? 김어준은 언제까요? 유시민은 언제까요? 문조털 레이나 해주세요. 맨날 이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 솔직히 그냥 시청률 연연하지 않고 진짜 제가 한번 쫙 하면은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근데 아무튼 북핵 문제를 지금 북핵 폐기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어차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럼 남남으로 사는 거지 뭐. 두 개의 국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생각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봐. 야, 니네가 우리 핵무기 폐기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핵무기 절대 폐기 안 해.
그 핵무기 절대 폐기 안 하는데 그 대화를 하면 뭐 합니까? 하나만 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시간이나 보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자 남쪽에서는 우리 보고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럼 어차피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두 개의 국가로 만들고 남남으로 살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 상황이. 북한이 제가 볼 때는 영원히 우리는 그냥 남남으로 두 개의 국가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남조선 것들 나는 꼴 보기도 싫어. 남쪽으로 오줌도 안 쌀 거야. 뭐 이런 뭐 남혐이 생겨가지고 대한민국이 너무 싫어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야 어차피 현실적으로 봐라. 니네는 우리 보고 핵무기 폐기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폐기할 생각이 없으니 결국 통일이라는 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안 될 일 아니냐. 그러면은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니네는 계속 북핵 폐기 얘기하고 우리는 핵무기 계속 강화를 얘기해가지고 그냥 남남으로 살자. 그럼 상관없는 거 아니냐. 예컨대 우리가 중국이 핵무기가 있다고 그래갖고 중국 핵 폐기를 중국과의 외교의 원칙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죠? 미국의 핵무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는 미국 핵 폐기 이게 뭐 우리가 대미 외교의 원칙은 아니잖아. 러시아에 핵무기가 있다고 그래갖고 야 러시아 핵무기 폐기 안 하면 우린 대화 안 해.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북한이 두 개의 국가가 되는 순간 자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이 세계 비핵화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가지면 안 돼.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야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북한과 두 개의 국가가 되는 순간 실제로 우리가 북한의 폐기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심찌님 까왕 어디 가지 말고 9시면 딱 그 자리에 아드님 면회는 면제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면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저지능들하고는 이제 당대회를 끝으로 해가지고 절대 이제 엮이지 않겠다라는 이제 원칙을 세웠어요. 그 하찮은 것들하고 제가 자꾸 얽혀가지고 그것들을 먹잇감을 주는 것 같아.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예? 이것들이 저한테 그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돈벌이를 한다라는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에서 절대 그 저지능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채팅창에 여기 지금 한 분이 이제 계속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 그 저지능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런 시청자들은 무조건 제가 차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그죠? 그 저지능이 대충 어디를 얘기하는지 다 아시죠? 그 저지능 유튜브를 언급하는 어떤 목적으로건 그 저지능 유튜버를 언급하는 그런 시청자들은 무조건 다 차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만 언급을 할게요.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 정화 문제는 당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저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고, 저 혼자 싸운다고 이제 이게 뭐 해결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원체 저지능 또 시청자들이 많아요. 저지능 유튜버만 있는 게 아니라 저지능 유튜버들이 먹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저지능 시청자가 많기 때문이야. 개장수가 저렇게 대놓고 반명을 하는데도 개장수 방송이 동접이 1만이 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원래 반명이었던 거예요. 그쵸? 원래 반명이었던 거야. 그걸 뭐 제가 저 개장수는 반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개장수 방송을 안 본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반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떠든다고 해가지고 이 저지능 시청자들의 지능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당에서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런 문제는 당에서 이제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저는 절대 이 저지능 세계에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절대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채널 언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화 차원에서, 최한욱 TV는 저는 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당대표만 보고 가겠습니다. 거기만 보고 갈 거야. 그리고 제가 저런 애들이랑 뭐가 얽힐 급이 아니다라는 것도 스스로 좀 깨달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최한욱 TV에서 그냥 예고 없이 다 차단시켜 버릴 거예요. 예고 없이 다 차단시켜 버릴 거니까 그 저지능 시청자들은 저지능 채널에서 재밌게 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핵폐기를 전제로 남북 대화는 될 수가 없어요. 북한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북한 핵폐기라는 원칙을 폐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핵 폐기를 폐기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생각이 없다라면은 차라리 저는 냉정하게 북한에서 두 개의 국가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뭐 남북 대화니 통일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남남으로 가면 돼. 뭐 그게 뭘 또 크게 또 문제가 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지금까지 뭐 거의 한 세기 가까이 남남으로 살고 그랬는데 상호님 수준이 남다름 정석 강의 최고 북한 교수 김근식보다 이해도가 헐 빠름 하바리 저지는 저리 가라 급이 다름. 네, 감사합니다. 그 차라리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선이라는 국호를 우리가 쓰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조중동 애들한테 뭐 또 공격당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실용적 접근법이라고 봐요. 정동영 장관의 접근법이 정동영 장관은 그래도 뭐 북한도 여러 차례 갔다 오고 북한의 생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폐기라는 원칙을 우리가 버릴 생각이 없으면은 그럼 그냥 남남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이제 뭐 그걸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상황은 아닌 거죠, 그죠? 우리는 여전히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를 참 통일할 생각은 없고 저는 그것도 웃겨요, 참 우리나라가. 수영님 감사합니다. 아니 북한은 싫어하고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뭐 거의 혐오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별로 뭐 통일을 해서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가 그래요. 지금 여론조사해 보면은 통일하지 말자가 더 높게 나와. 그런데도 우리의 소원은 꼭 통일이어야 돼. 그 참 이율배반 아닙니까? 아니 그 싫으면 안 만나면 되지. 아니 그랑 똑같아요. 저기 정청래랑 똑같은 거야 그거는. 아 싫다는데 왜 또 나오냐고. 싫다는데 자꾸 또 나오면 그게 뭡니까? 싫다는데 왜 그래? 그 스토킹 아니에요 스토킹. 아니 그런 거잖아 지금. 아니 싫어 우리가 북한이. 그래 북한도 싫대. 그러니까 서로 싫어. 아니 서로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 아 싫으면 헤어지고 도장 찍으면 이혼 도장 서류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싫다고 하면서도 계속 엉겨붙는 건 그건 결국 스토킹 아닙니까? 그 참 희한한 심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들도 뭐 별로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 싫다는데 왜? 그럼 뭐 저쪽에서도 두 개의 국가로 가자는데, 그러면은 두 개의 국가로 우리도 가자 그러면 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그래갖고 서로 외교하고 잘 살면 되지. 레도님 안규백 정동영 디스 금지요. 뭐 제가 디스한 거 아닌데. 레도님은 이해가 좀 잘 안 되셨나? 이게 왜 디스한 거예요? 정동영 장관이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잘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한 저는 접근법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근데 오늘 아무튼 그 대통령께서 자 북핵 폐기를 폐기한 거예요. 이번 8.15 때. 대단히 중요한 외교적 원칙, 대북 관계, 대북 정책의 원칙 변화가 있는 겁니다. 북한 핵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북한에서 어쨌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핵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적인 접근을 했다. 우리가 폐기하라고 백날 떠든다고 폐기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북한 핵시설을 공격해가지고 핵을 강제로 폐기하는, 물리적으로 폐기하는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로만 뭐 대화하자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대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북핵 폐기라는 원칙을 폐기해야 그때부터 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번에 8.15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 핵의 고도화를 중단하자라는 제안, 그리고 평화체제로 나가자라는 제안은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법이고 북한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만한 제안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아직 뭐 북한 측의 입장이 나온 게 없어서 대한민국의 이런 입장 변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 우리 정부들의, 그게 민주정부건 보수정부건 간에 아주 그 대전제처럼 여기고 있었던 원칙을 이번에 바꾼 겁니다. 북핵 폐기라는 대원칙을 바꿔서 이제는 북한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터보겠다라는 제의를 이번 8.15 때 하신 거다. 이건 아주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트럼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 관련해서 트럼프의 발언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요. 트럼프의 발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And the election was rigged, and I ended up watching for 4 years and then coming back. I watched Biden rescind that $3 billion here for whatever reason. When I called recentl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who I like, I think he's very nice actually, but I called him, I said, would you like to give us a little hand? We don't need help with Iran, but if you'd like, give us a hand with Iran. He said, no thanks. And I said, wait a minute,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 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No, we'd rather not get involved. I say, well, why are we involved in helping you? So, and I want to help them, but, you know, when you ask somebody, would you like to give us a hand, and they say, no thanks, and then we're guarding them from a country and paying ourselves billions of dollars, it's costing us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to protect not only them.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전격 지시한 이튿날 백악관 기자간담회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 여부를 묻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Why hasn't Kim Jong-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Has he? Yeah, he has. Did you speak to him? Did you speak to him?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이란 말도 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수차례 대화 제안에 북한이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별도의 교감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답을 했다는 시점이나 구체적 내용에는 추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 지시가 오랜 동맹국보다 적대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엔 나와 김정은은 잘 지낸다며 상황을 훨씬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No, just the opposite. No, I'm making it much safer. Kim Jong-un has always treated me with great respect, and we met on numerous occasions.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SNS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확인한 셈인데 방위비 증액 등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선 연합훈련 축소가 동맹 간 신뢰와 대북 억지력에 흠집을 낼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당초 할 말이 없다고 했던 미국 국방부는 돌연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 계획을 둘러싼 사전 논의가 사실상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두 가지나 했죠. 예, 하나는 참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안팎에서 이재명을 공격을 하고 있다. 예, 그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영 내부에서도 지금 이재명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유시민이 거기에 앞장섰고
정청래는 이제 또 자기 욕심에 거기에 이제 합세를 했는데, 제가 그때 유시민이 한참 설칠 때, 올 6월 달이죠.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유시민이 여기저기 이제 막 똥을 싸지르고 있을 때, 제가 이런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유시민은 반정부 세력이다. 그리고 간첩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게 좀 심하다고 느끼신 분도 있을 텐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반정부 세력인 건 입증이 된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제가 유시민은 반정부 세력이다 라는 언급을 한 게 입증이 된 거죠. 본인 스스로 입증을 한 거죠. 근데 과연 이제 야, 이 간첩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저의 그냥 뇌피셜일 수밖에 없지만은 저는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국민의힘이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해를 하겠지만은, 민주진영 내부에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그게 단지 장권 투쟁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트럼프가 중요한 얘기 언급을 한 게 뭡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그동안은 추론을 해왔죠. 그죠? 미국이 대한민국을 그냥 놔둘 리가 없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놔둘 리가 없다. 좋게 볼 리가 없다. 그 상식적으로 봐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서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의 반도체 강국이 되는 걸 미국이 좋아하겠습니까? 일본이 좋아하겠습니까?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흔들지.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 자, 지금 트럼프 얘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께 트럼프가 이란에 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굳이 도움을, 또 건방을 떨어요. 국어라는 주제, 거지 주제, 또 센 척은 해. 뭐 우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뭐 이란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 납작, 국어라는 놈이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한 푼 줍쇼. 예? 뭐 이렇게 해야지. 또 뭐 예전에 또 미국이 뭐 메이크 그레이트, 마가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여전히 뭐 그냥 그 허세는 있는 거야, 허세는. 뭐 안 도와줘도 되는데, 뭐 좀 도와달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답을 합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겠다. 아니면은 이제 윤석열 보수 정권 같으면은, 아이고 형님 당연하죠. 예? 뭐 파병을 해드릴까요? 뭐 돈을 낼까요? 이렇게 하죠 보수 정권들은. 그다음에 이제 민주정부 대통령은 어떻게 하느냐? 시간 끌기, 침대 축구로 들어가요. 침대 축구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뭐 돈 뜯으러 왔구나. 근데 이거 줄 수도 없고, 이란 전쟁에 우리가 괜히 개입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답을 해요. 그러고 이제 대충 뭉개는 거지. 빨리 전쟁 끝나라. 그러면서 이제 대충 뭉개는 거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트럼프한테 노 땡스 했다는 거예요. 노 땡스. 됐어 임마. 그 뭐 번역하기 나름인데,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잖아. 노 땡큐. 됐어 임마. 꺼져 임마. 그러니까 이제 삐진 거야 트럼프가. 근데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야 좀 도와줘 하는데 됐어 임마. 나도 힘들어 임마. 이런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K 이니셔티브 당당한 국제사회의 주역이 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국익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빡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빡치는 거잖아 이게. 야 우리가 니네한테 지금 니네 뭐 도와주기도 하고, 야 우리가 막 수십억 불씩 돈을 쓰고, 니네가 뭐 우리가 북한에서 니네를 지켜줬는데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한 거야 지금.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거예요 지금. 올 상반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유시민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야 저는.
이란 전쟁이 종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월이나 4월쯤에 있었던 일 같아요, 이게. 올해 4월이나 5월쯤에 있었던 일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노 땡스 했고, 됐어. 됐어, 임마. 이렇게 해버리니까 트럼프가 빡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재명 정부를 안팎에서 흔들어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반정부 세력, 까만 머리 미국인,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유시민 본인은 알 거야. 그리고 이게 유시민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죠. 정청래를 도와주기 위해서 유시민이 이재명 정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유시민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정청래를 도운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요, 정청래를 도운 게 아니고 김민석을 도운 거예요. 그죠?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 오히려 정청래가 반명이라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제가 유기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유기인이라고. 응? 유시민이 아니었으면은 이번 당대표 선거 질 수도 있었어요. 유시민이 그냥 입 다물고 낚시나 하고 있었으면은 이번 당대표 선거 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반명짓거리를 하는데도 55대 45가 나왔잖아. 근데 정청래가 또 명파리하고 다이소정 친명인 척 하면서 약 팔았어봐요. 훨씬 어려웠다고. 근데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선을 확 그어주면서 정청래를 반명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김어준, 최욱, 정청래 이걸 다 반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유시민의 그런 행동은 김민석을 도와준 거지 정청래를 도와준 게 아닙니다. 물론 유시민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런 정무적 판단 미스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유시민 정도라면은 이런 행위들이 결코 정청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모를 정도의 아둔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가? 오히려 이 점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정청래를 도와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이재명을 괴롭히는 게 저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었다. 이재명을 힘들게 만드는 게 유시민의 목적이었고, 왜 유시민은 그런 짓을 했는가? 자, 그거는 뭐 트럼프하고 뭐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몰라요. 뭐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유시민이 한 행위는 트럼프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행위를 한 거지. 이재명이 대놓고 막 미국한테 들이받고 있는데 그거를 발목을 잡고 흔들어 놓고 지지율 떨어뜨리고 이런 짓을 함으로써 결국 트럼프가 못하는 일, 트럼프의 가려운 데를 긁어준 거 아닙니까? 복만삼님, 유실금 선생이 낚시로 붕어 대가리 잡아버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 정청래를 돕기 위해서 혹은 친문 세력을 돕기 위해서 저런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저의 추론이야. 뭐 제 말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만한 뭐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근데 정황상 볼 때 저는 이게 정황이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거지. 그리고 뭐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중단이 됐어요. 축소가 됐습니다. 한미 사상 초유의 진행 중 연합연습 축소, 시뮬레이션 FTX 조정. 네. 미국 전쟁부 한미훈련 축소 지시 이행, 브런슨 일정 접고 안규백 면담, 시뮬레이션 실기동훈련 모두 조정 가능성, 전작권 검증 프로세스 축소 우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로만 한 게 아니죠.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 측에 그러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이렇게 축소를 하는 게 북한에 대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닦아놓고. 김정은 위원장 북한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 야, 왜 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면서 우리 보고는 핵폐기를 하라고 그러느냐. 난 대화 안 한다. 그럼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트럼프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5월 달에 제가 시진핑을
트럼프가 만났잖아요. 시진핑을 트럼프가 만난 이유는 뭐냐면 이란 전쟁으로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데 이란 전쟁의 이 출구 전략을 어디서 찾겠는가? 한반도에 찾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아마 만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시진핑한테 그런 도움을 요청을 했을 거예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좀 다리를 놔달라. 북한의 답이 왔겠죠. 그 답은 뭐냐? 너네들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하든지 중단하든지 뭔가 우리한테 실질적인 어떤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달라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었을 것이고 트럼프가 그에 대한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북한의 응답, 김정은 위원장의 응답을 받았다. 그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북미 대화가 임박했다라는 저는 그런 징후라고 봅니다. 북미 대화가 임박했다라는 징후다. 즉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된다. 만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얘기인데 전쟁하는 나라들끼리 관계가 정상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는 한국 전쟁이 종료된다는 얘기예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지금 만난다라면 종전선언을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종전선언을. 자,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우리야 뭐 당연히 종전선언하면 좋죠, 여러분. 신나지, 우리는. 너무 좋지. 응?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하고 관계가 개선되고 하면 우리가 나쁠 게 없죠. 근데 이게 어떤 기술적 문제가 발생을 하냐. 우리는 종전선언에 참여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어차피 우리는 정전협정에 사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승만이 한국전쟁 끝날 때 정전협정에 사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는데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미국, 중국, 북한이 모여가지고 세 나라가 야, 전쟁 안 해! 라고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안 하겠다.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해요. 자, 그럼 미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미군은. 주한미군은 과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제 전쟁을 안 하기로 했는데 주한미군을 여기다 계속 주둔시킬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 물론 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긴 한데 어쨌건 법리적으로는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을 종료를 하고 평화협정까지 체결을 했는데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건 근거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당장 자,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아가서 한미동맹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미동맹은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을 목적으로 맺은 동맹이에요. 근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쟁하지 않기로 했어. 전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한미동맹이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종전선언을 하고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건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미동맹이 해체되는 문제, 주한미군의 거치 문제,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미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아까 언급을 했는데 전략 정보의 거의 뭐 80% 이상을 미국에게 의존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한국군은 전투는 가능한데 전쟁이 불가능해요. 전략 정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동네에서 전투는 할 수 있어. 뭐 A 부대, B 부대가 붙어가지고 싸울 수는 있는데 큰 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정보 체계가 없어요, 지금. 그 우리 군대가 아무리 막강하고 아무리 그 첨단 전력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전쟁 수행 능력이 없는 전쟁 불가능 군대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지. 그래서 전작권 환수가 지금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전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강하게 언급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야 이란에 뭐 군대 보내, 나 노 땡큐 했어. 그래? 그럼 나 미군 뺀다.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이란에 내가 안 가. 이란에 못 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가 당장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야 우리가 뭐 주한미군 26,000명 꼭 이걸 늘려요 숫자를. 예. 뭐 3만 명 뭐 우리 애를 갖다 놨는데, 야 니네가 우리 안 도와주면은 우리도 니들 도와줄 이유가 없지. 우리 군대 뺀다. 미군 축소한다. 뭐 혹은 미군 철수한다.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작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쟁 수행 능력을 미국에 종속된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결국 외교적으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님이 저는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란에 군대 안 보내려면은 우리 군대를 우리 스스로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안 그러면 계속 미국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란 가라 그러면 이란 가고, 대만 가라 그러면 대만 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려면은 결국 미국의 어떤 치맛자락에서, 미국의 압력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나서 우리 국익을 계속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하려면은 전작권 환수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계속 미국이 주한미군을 무기로 해서 대한민국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확보를 해야 저런 협박이 더 이상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뭐 트럼프가 이란에 군대 안 보내면 나갈 거야 뭐 이런 게 안 통하는 거지. 그래서 전작권 환수를 시급히 해야 된다. 그런 점을 우리 국민들께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외교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당장 지금 미군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갈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당장. 당장 트럼프가 하반기에 9월 달에 10월 달에 날 좋을 때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야 우리 종전선언 할래? 할게. 그러고 합의를 해버리고 평화협정 체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당장 주한미군이 몇 년 안에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현실 문제가 됐다라는 거지. 이게 평화협정 맺으니까 야 우리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공백 상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공백 상태가. 전쟁 수행 능력을 우리가 확보를 못하면은 그 확보하는 기간까지 미군이 나간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자 언제든지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무기도 많고 세계에서 뭐 세계 4위의 군사 뭡니까 방산 수출국이고 국방 강국이고 이렇게 떠들어도 전쟁을 수행할 만한 독자적 능력이 없다니까 지금. 그래서 만약에 미군이 야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야 종전선언 하자 평화협정 맺자 이러고 그냥 일본으로 주한미군을 일본으로 빼버렸어. 그래 잘 가라 빠이빠이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이에 작전 능력을 빠르게 확보하지 못하면 적어도 뭐 짧으면 1년 뭐 길면은 한 3, 4년은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은 우리는 막을 능력이 없는 상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야. 안보 공백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2027년까지 지금 전시작 작전권을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더 빨리 당겨야 되는 상황이다. 하루라도 더 빨리 당기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안보 공백, 안보 진공 상태에 빠지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님 마음이 지금 대단히 급한 거고 또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확보를 하더라도 미군이 나간 이후에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가? 이것도 두 번째 문제예요. 그죠?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적으로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잠수함을 하루빨리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대체해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비대칭적인 상황이 벌어지잖아. 우리가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첨단 전력으로 재래식 전력을 확보를 했다고 해도 핵무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럼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수준의 그 자산을 군사적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 지금은.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핵잠수함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데는 현실적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진짜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참, 어찌 보면 저는 그래서 대통령님의 외로움을 제가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북한 문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혜태님, 미군은 우리나라 떠나기 싫을걸요? 미국 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나요? 우리나라 개꿀. 예. 대통령님의 외로움을 저는 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누가 이런 지금 중요한 문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중요한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 그 이재명 혼자서 이걸 풀어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응?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닦아놓고. 발목이나 안 잡으면 다행인 거야, 지금. 물론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런 절체적 명의 순간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 것은 하늘이 아직은 이재명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징후라고 봐요. 만약에 정청래가 당대표 봐요. 이런 문제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 수준 낮은 사람이. 이걸 혼자서 진짜 어깨 위에 이 무거운 역사적 짐을 이재명 대통령님이 다 쥐고 혼자서 이걸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돼. 여기도 지금 봐봐요, 채팅창에도. 이런 얘기를 해줘도 내가 다 자잖아. 그 송영길 후보가 연설하면서 그랬잖아요. 한반도 평화를 해야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야 된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지지를 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내가 아무리 등치가 커도 이거 뭐 한번 오면은 그냥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해도 전쟁 한번 터지면 다 말짱 꽝이잖아요. 송영길 의원이 한 얘기가 그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반도체 강국 메가 프로젝트 해갖고 열심히 뭘 경제 발전을 했어. 근데 전쟁 한번 터져봐. 그날로 끝나는 거야. 송영길 의원이 등치가 커, 체구가 좋아, 머리도 커, 물병도 잘 던져. 그런데 이거 혈압 터져봐.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당장 뇌졸중으로 대한민국이 쓰러지게 생겼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관심 있는 게 뭐냐? 왜 아파트 값이 안 올라? 아파트가 왜 이래요? 주가가 왜 안 올라가요? 참 미칠 노릇인 거지. 우리 시청자들도 관심이 없잖아 지금. 예, 써리님, 미군 철수도 안 하고 협박질만 하면서 한국 국민 질질 끌려다니는 게 너무 싫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중대한 기로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봅니다. 예, 우리 대통령님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 안팎에서 흔들어대고 있는 이 힘든 상황을 대통령께서 꼭 이겨내시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나아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어야 합니다.